이슈 진단 금통위 시나리오 한번 짜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재밌었죠. 금리 이번엔 내릴까? 얼마나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지를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타이틀인데요. 4월 금통위 이틀 남았네요.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는 있습니다만 결과는 언제나처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기대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우리 외환시장에도 우리의 통화정책도 어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 시장에는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박혁수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워낙 동결 해왔기 때문에 이번 달 정말 그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는 4월 금통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정의영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요. 그래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100% 인하 만장일치네요. 인하 가능성을 두시는군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bp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정책 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그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은이 올해 1월 달에 2013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1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 이제 3월까지 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 수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0.5%, 0.6% 정도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그 경제 전망도 보면 지금 뭐 엔저 문제도 있고 미국 쪽 그 경제 지표도 회복되다가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남북 그 긴장 상태가 좀 과거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공조 측면의 기준금리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한눈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호석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제 3월 말부터 이런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3%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경이나 아니면 그 금리 완화 정책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조 원 내외에 아마 추경이 조성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아울러서 현석 그 경제부총리는 이제 재정과 금융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한은의 그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리 인하는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또 그 국가미래연구원 계속 그 한은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선 총재도 한마디 했잖아요. 네, 엊그저께 한마디 했죠. 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한은 총재도 이번에는 이제 요번에 그 열석 발언권 행사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정부가. 어떻게 보면 암묵간에 한은과 재정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맞지 않느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근데 이제 그 정작 3월까지 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이 상당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또 지금 금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리고 또 저금리 정책의 장기화했던 어떤 부작용.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면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런 대외적인 그러니까 금통위 자체 내에서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주장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외 부분에서 금리 인하 주장들이 나오면서 4월에 금리가 인하되면 좀 그 외부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 금리가 인하되는 어색한 좀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어제 김종수 총재가 한마디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드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초점인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리는 게 맞다인 거고 하는 총재의 의견은 지금 이미 통화 정책이 충분히 완화 정책이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팀장님 해석은 어때요? 지금 우리 통화 정책이 아직은 괜찮답니까? 인하할 거라고 하시긴 했는데 본인의 판단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 기조가 현재 완화적이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좀 사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서 그 예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 현재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그 미국의 경기 회복의 이제 불확실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엔저
그리고 남북 긴장 장기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 주체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들을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과연 지금 수준의 금리가 적정 수준의 금리냐 이제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테일러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를 대입을 해서 놓고 보면 예. 적정 수준 내지 약간 그 통화 완화적인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정부 전망치는 2.3%로 놓고 보면 지금 통화 더 내려야 되고. 기조는 긴축적이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 차이에 따라서 지금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면 긴축적이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이걸 판단하기는 좀 사후적으로 판단해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이네요. 네네. 그래서 당초에 정부가 3%에서 2.3%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을 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맞습니다. 감안해서 예. 조금 낮게 잡은 게 아니냐. 어쨌거나 결과는 나와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일 금통위 결과도 네. 그렇지만 성장률 자체도요. 네,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 금융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새롭게 부각된 북한 리스크입니다. 네네. 다행히 아직은 채권시장에서 큰 동요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기존의 사례로 보자면 북한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부각된 이후에 외국인 채권 매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남북 긴장 상태는 과거하고는 좀 다른 패턴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천안함 침몰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무마되는 완화된 네, 그 네. 진정되는 그런 국면으로 갔지만 지금은 2월 12일 핵실험 이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긴장 상태를 그 반영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한국물에 대한 해외 가격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몇 평째 달러 가격들이 크게 네.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부와 상북 CDS 프리미엄이 공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예. 중국과 그 일본도 같이 올랐다는 거는 그러네요. 전쟁 네.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한국물 외평채 가격도 최근에 보시면 스프레드도 큰 예.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급하게 그만큼 올랐네요. 네. 외국에서 한국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예, 걸 반영시키는데 또 하나 보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보면 그 원화 채권과 그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외국인들이 엑소더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대북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한국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가 커질 것이냐 네. 아니면 일정 부분 긴장 상태가 종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펀더멘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채권 시장은 약간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긴장 상태는 과거 경험상 봤을 때 대화와 쪽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경기 회복이 더딘 그런 부분 쪽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측면입니다. 예.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 규모가 한 9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화 그 채권 발행 잔고가 한 1,4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이 한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보유 규모가 한 402조 되지 않습니까? 예.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32.5% 정도. 네. 그러니까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그 반응하는 거하고 채권시장이 반응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그러네요. 의학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채권 시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제 국내 또 추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 한 뭐 10조 정도 예상했다가 조금 전에 또 10조 얘기 나다 한 17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같고요. 네네. 추경 편성 발표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4월 금통위가 금리가 인하가 되든 동결이 되든 향후에 우리 금통위 정책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좀 묶어서 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그 정부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네.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죠. 예. 긍정적인 재료고 다만 그 효과 부분을 볼 때
2009년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 2009년에 이제 슈퍼 추경이라고 하죠. 28.4조 원이 워낙 많이 풀었어요. 예, 됐죠. 네.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리만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정책 당국이 2009년 성장 전망을 마이너스 0.2%로 했다가 실제 전망치는 0.2%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 정부 예상보다 2.2%가 높아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경기 부양 효과가 컸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외 쪽 여건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제 미국 문제, 유럽 문제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노화 문제도 있고.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못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결국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2009년 당시에는 좀 전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2009년 당시에는 상당히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났죠.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런데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옆으로 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국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물론 이제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대외적인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 회복 효과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통화 정책도 보면 일단은 이제 4월달에 인하를 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제 3월까지 금통위원 스탠스를 봤을 때는 좀 동결 기조를 유지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 판단하는 근거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은 함부로 남발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 총재도 얘기했다시피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런 정책 여력 확보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기 부양을 쓰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통화 정책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산출 갭, 그러니까 실질 지표, 잠재 지표 갭이 하반기부터는 개선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월에 인하를 한 차례 인한 후에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것으로 변화의 신호탄이 확 터진다기보다는 또 기존의 동결 기조는 조금 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금통위에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한번 진단해 봤고요. 함께한 분은 현대증권 박혁수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